예,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단타 매매 성공을 위해 매일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분석을 통해 섹터를 분류하고 대장주를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대장주들을 언제 들어갈지 타점도 면밀하게 검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서 코스닥 기준 1등부터 50등까지 상위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할 겁니다. 단 여기서 모든 종목들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 테마주와 신규 상장주,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들을 제외하고 분석할 겁니다. 1등부터 살펴보니 하이젠 R&M, SP시스템즈,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까지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 5종목이 모두 로봇 관련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오늘 로봇 관련 섹터에 돈이 많이 몰렸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날 장 초반 매매를 할 때 이 5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대장주로 선별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도 우리가 전날 미리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장주를 분류하기 위해서 일단 하이젠 R&M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젠 R&M 보시면 상한가 도달했기 때문에 분봉으로 가서 어떻게 상한가를 마감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는데 10시 20분에 상한가 닫고 나서 잠시 풀었다가 닫았습니다. 40분 정도 풀었고요. 닫고 나서는 한 번도 풀리지 않은 채 쭉 종가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나쁜 패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좋은 패턴도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분봉상으로는 이런 특이사항들 체크한 다음에 일봉으로 넘어가서 거래대금 이평선 캔들 매물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요. 여기 자리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자리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봐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돌파했다 하더라도 윗골이 달린 양봉이나 음봉으로 돌파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거래 대금까지도 봐야 됩니다. 제가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540억 정도 들어왔는데 보시면 앞에 거래대금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거래대금에 못 미치는 거래대금이 실렸다라는 것은 앞에 물량들을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매수한 사람들, 여기 매수한 사람들, 여기 매수한 사람들의 물량이 오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박스권에서 하이젠 R&M을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갑자기 시가갭이 뜨길래 놀랐을 겁니다. 주가가 박스권 안에 움직이던 종목이 갑자기 15%갭 상승해서 출발한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계좌에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익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량이 안 나온 이유는 세력들이 되게 정직하게 주가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분봉 보시면 오늘 시가갭 뜨고 나서 잠시 눌렸다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첫 음봉이 나오고 나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앞서서 박스권에서 물량을 담았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대거 나왔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못 팔면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에 팔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잠시 빠졌다가 바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보유자라면 박스권에서 물량을 담았던 분들이라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상황을 살펴봤는데 분봉상으로 주가가 쭉 올라가는데 굳이 팔 이유가 없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안 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일 시가갭이 뜨면서 올라갈 때 조금이라도 흔들게 된다면 이 물량이 모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젠 R&M은 상한가 이후에 바로 양봉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처럼 음봉으로 한번 쉬고 나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박스권 메커니즘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앞에 물량을 모두 소화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윗골이 달린 음봉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나왔는데 이 윗골이 달린 음봉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하이젠 RNM과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젠 RNM은 박스권 물량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장을 보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우리가 굳이 팔 이유가 없겠죠. 흔들지 않고 직선으로 고지고대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반면에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받아내고 나서 다음날 오르는데 살짝 올랐다가 여기서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투매가 나올 때 박스권의 물량을 매집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매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중에 매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너도 나도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캔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양봉이 나오죠. 우리가 이 양 캔들을 해석할 때는 앞서서 박스권의 물량을 1차적으로 받아내고 다음날 최종적으로 받아내니까 물량을 모두 소화했다라고 판단한 세력들이 거래대금을 써서 주가를 올렸구나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이젠 RNM은 아직 물량을 소화한 흔적이 안 보이죠. 오늘 거래대금 많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만약 거래대금이 오늘 한 4천억 정도 나왔더라면 이 물량들을 모두 받아냈기 때문에 내일 갭이 높게 뜨더라도 공격적인 베팅이 가능했겠죠. 다만 지금은 물량을 받아낸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처럼 하루 그냥 눌리는 것을 보고 거래대금을 보고 캔들을 보고 종가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관점으로 SP 시스템즈도 보겠습니다. SP 시스템즈는 똑같이 상한가를 갔는데 방금 하이젠 RNM이랑은 완전 다른 패턴입니다. 자, 일단 분봉 보시면 상한가를 14시 19분에 닫고 나서 한 번 더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마무리됐습니다. 제일 좋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좁게 본다면 121선을 터치한 상한가입니다. 거래대금도 실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도 타점을 위해서 차트를 넓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매집봉이 하나 보이고요. 박스권 물량이 보이고요. 상승파동 구간에 물린 흔적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인데 이 세 번째 구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적으로 만든 캔들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캔들은 10,000원에서부터 12,00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 물량입니다. 아마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2,000원에 A라는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 A라는 종목의 현재 주가는 5,720원입니다. 다음날 6,000원, 7,000원 간다라고 해서 12,000원에 매수한 여러분들이 과연 이때 파시겠습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짧게 치고 빠지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걸리는 매물대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 종목을 분석할 때는 분봉과 일봉을 같이 유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로봇 관련 섹터, 하이젠 RNM, SP 시스템즈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살펴봐야 될 종목이 3종목이나 더 있습니다.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살펴볼 거고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뽑아서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도 계속 가져볼 겁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SBB테크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박스권을 바닥 구간에서 그렸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이젠 RNM처럼 매물대도 형성이 되어 있죠. 매물대라는 말은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가 23,400원이죠. 여기 네모난 박스 보시면 23,400원 이상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모난 박스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 구간이지만 이 선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의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앞서 하이젠 RNM처럼 음봉으로 빠졌다가 다시 양봉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내일 장중에 호가창의 물량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SBB테크도 하이젠 RNM처럼 장중에 거래대금을 보면서 이 앞에 형성되었던 매물 구간 소화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분봉 보시면 아까 하이젠 RNM보다 먼저 닫았죠. 하이젠 RNM은 10시 20분에 닫고 나서 40분 동안 풀려 있다가 11시쯤 닫았고요. SBB테크는 10시 16분에 닫고 나서 한 번도 안 풀렸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SBB테크가 훨씬 더 좋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봉은 비슷한데 분봉의 SBB테크가 더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SBB테크를 위로 올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상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봉 보시면 시가갭 높게 뜨고 나서 살짝 눌렸다가 상한가 곧바로 닫고 종가까지 쭉 유지가 잘 된 케이스입니다. 제일 좋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앞서서 형성된 매물대 거래 대금을 보시길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1조 원 이상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주가가 21만 1,500원입니다. 이 위로는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손실 구간이라는 것이고요. 밑에 담았던 사람들은 지금 플러스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구간인 사람들과 플러스 구간인 사람들이 공존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일 갭이 떴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만 우리가 미리 추론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위에서 시가갭 뜨고 나서 조금이라도 흔들면 물량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12만원에서 15만원 싸게 담은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 구간이고요. 마음 편하게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꼭대기에 물린 분들은 약 1년 이상을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만약 시가게 떴을 때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물려 있을까봐 겁이 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거 일단 체크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분들은 지금 엄청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홀딩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투트랙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V자 반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가갭 뜨고 나서 쭉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성형 캔들이나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추천드리는 패턴은 2번입니다. 그럼 2번과 3번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가가 갭 뜨고 나서 눌릴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빠진다면 손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3번 패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손절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손절이 필수인 종목이고요. 2번 패턴이 나오는 근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물량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가게 뜨고 나서 조금이라도 흔들게 된다면 여기 있는 물량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럼 여기 있는 물량들이 매도세로 나온다면 주가가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은 묶여있는 상태로 계속 있어야겠죠. 여기 있는 물량까지 차익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면 본전 물량 플러스 손절 물량 플러스 차익 물량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3번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은 시가갭 뜨고 나서 짧게 치고 빠지는 패턴을 구사하는 것보다는 11시까지 오전장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가가 눌릴 때 시가게 뜨고 나서 눌릴 때 V자 반등을 노리는 것, 즉 바닥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것이 더 좋을 만한 패턴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렌시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거래대금 실린 매물대가 많이 보입니다.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봉을 살펴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닫았다 풀었다 반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한가 분봉 패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닫고 나서 쭉 가는 거고요. 두 번째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바로 닫는 요게 이제 물량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제일 안 좋은 패턴이 이렌시스와 같은 패턴이죠.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즉 이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클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딱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제이시언 시스템 패턴과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준봉 나오고 나서 5일선 이탈하지 않고 2, 3거래 정도 눌립니다. 눌리고 나서 5일선 갭 상승하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 3거래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은 지금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처럼 5일선 기준으로 2, 3거래일 눌릴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이시언 시스템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죠.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2, 3거래일 정도 눌립니다. 이때 보시면 5일선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힘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채 나왔는데 이때는 2차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약 11선 부근까지 눌리는 모습입니다. 눌리고 나서 바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타점은 어디입니까? 일단 이 구간은 지났잖아요. 이 첫 번째 구간은 지났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구간도 지났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두 번째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관점으로 클로버 살펴보자면 지금은 2차 상승 파동이 나온 구간이죠.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릴 때 5일선 기준으로 1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가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종목을 좀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로봇 관련 섹터에 어떤 종목이 있고 우리가 그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이 로봇 관련 섹터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 메커니즘을 제가 다 같이 한번 분석해 보자면요. 일단 로봇 관련 섹터의 하이젠 R&M, SP 시스템즈,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상한가 가고 클로버까지 좋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지만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차익 물량과 여기 매물대의 차익 물량이 동시에 나오게 된다면 음봉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다음날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래 대금을 장중에 확인하고 캔들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봉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한번 거래 대금 받아내고 나서 양음양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이젠 R&M도 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SP 시스템즈 보시면 121선을 터치한 상한가 패턴인데 앞에 매물대를 분석해 봤을 때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근데 지금의 주가 위치는 5,720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2,000원에 A라는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5,720원이에요. 이게 6,000원, 7,000원 올라온다라고 해서 여기 매수하신 여러분들이 과연 매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종목은 매물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가에 짧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SBB테크도 제가 하이젠 R&M이랑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이지만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음봉 캔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젠 R&M처럼 거래 대금 캔들 확인하고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 매매, 종가 매매가 아니라 장중에 눌림 매매, V자 반등 패턴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거가 중요하죠. 제가 왜 V자 반등 패턴을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과 박스 구간에서 싸게 담은 매입자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유롭게 볼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라인을 잘 잡아서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을 잘 맞춰놓고 반등할 때 짧게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V자 패턴의 근거는 앞에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 때문인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꼭 전략을 기억하시고요. 이렌시스는 제가 아예 종목을 제외시켰죠. 이유는 분봉상으로 패턴을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패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클로벗은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패턴입니다. 자, 보시면 기준봉 이후에 5일선 2, 3거리를 눌림 나왔고요. 2차 상승 파동 이후에 5일선 11선 기준 눌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종가나 돌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릴 때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눌리지 않고 다음날 바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이 종목은 우리가 공략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로봇 관련 섹터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 종목 정도 제가 볼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패턴 공부, 차트 공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파인텍 보시면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연속해서 거래대금 실린 채 두 번 나왔습니다. 자, 이 패턴은 삼성공조랑 비슷한 패턴인데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실리면 이날 종가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고가권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바닥 구간에서 적용하는 게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근거는 역배열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역배열 구간에서 나오기 힘든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으니까 그날 공략하게 된다면 다음날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다만 제가 짧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서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존 종가 매매 기법과는 다르게 장대 양봉이 윗꼬리 달린 채 나오고 나서 빠지기는커녕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앞에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를 어느 정도 한 상태로 주가를 이제 올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차트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캔들은요.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세력들의 매집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앞에 물량들을 모두 세력들이 매집봉을 통해 소화해 놨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종가에 들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빠지면 손절하면 되고요. 올라갈 때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삼성공조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치 나왔고요. 보통 여기서 다음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 나오고 나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한 번 더 나왔죠. 이 말인즉슨 정말 강하다라는 뜻이고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담아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파인텍과 삼성공조 패턴을 같이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연속적으로 두 개가 출현한다면 종가에 우리가 진입 가능한 패턴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진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3천당 제약이 떠올라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케이스는 아니고요. 61선, 121선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해주는 캔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물량을 소화하는 것을 거래대금을 통해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천당 제약 보시면 이때죠. 60, 120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해주는 아래 꼬리 달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근데 많이 안 실렸죠. 거래대금이 많이 안 실렸다는 것은 앞에 물량들이 안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물량들이 다음날 갭이 떴을 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았던 분들이라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지 않았을 테고 120 지지하는 거 보고 양을 노렸겠죠. 보시면 음봉으로 121선 부근까지 쭉 빠졌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3천억 정도 나온 물량들이 앞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투매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물량들을 받아내고 121선을 지지해주니까 다음날 한번 오르는 흔적이 나왔죠. 그래서 진 시스템이 바로 올라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만약 121선, 61선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눌린다면, 근데 여기에 더해서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실리면서 눌린다면 그것은 앞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X게이트 살펴보겠습니다. X게이트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상승 파동이 쭉 나왔다가 다시 눌리고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결과론적으로 딱 말씀드리자면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수세선을 그려놓고 눌릴 때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자리입니다. 자,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신성 델타테크가 있습니다. 자, 이때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하는데 쭉쭉 가지 않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이유는 차익 물량을 받아낼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X게이트 보시면 지금 여기 눌릴 때 담은 사람들과 여기 꼭대기에 담은 사람들 그리고 이 박스권의 물량들 아직 안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한번 받아내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우리가 꽤 높은 곳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눌릴 때 추세의 지지라인까지 내려올 때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리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살펴볼 종목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단타 매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을 통해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섹터를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요. 대장주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장주들의 타점을 정확한 기법을 활용해서 잡을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차트 공부방 링크도 올려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